최근 국방반도체와 우주반도체의 국내 개발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이지만 국방 무기체계와 미래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동안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고성능 연상과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극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 및 우주 항공용 특수 반도체 영역에서는 취약성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주력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의 98.9%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KF-21 전투기나 K2 전차, 각종 유도무기의 겉모습은 국산이지만 그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과거에 일본의 기술력에 기대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 공급망이 끊기면 당장 무기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같은 강력한 통제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부품을 사와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제3국에 수출할 때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술 종속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최근 국내 방산 업계가 들려준 국산화 착수 소식은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력하여 그동안 넘보지 못했던 핵심 반도체의 독자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국방반도체와 우주반도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국산화가 어려운 것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의 AP칩이나 고성능 PC의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일반 상업용 반도체는 빠른 연상과 초미세 소형화가 핵심입니다. 이들은 실내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 및 우주 반도체의 핵심은 바로 생존과 내구성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죽지 않고 버티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국방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식 전쟁은 센서가 탐지하고 AI가 판단하는 지능형 전장입니다. 여기서 반도체는 무기의 두뇌이자 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상업용 칩이 아닌 국방용 칩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칩들이 전장에서 요구하는 극한의 출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KF-21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에는 수만 개의 송수신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 레이더가 먼 거리를 탐지하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전파 신호를 쏘아보내야 합니다. 이때 일반 실리콘 칩을 사용하면 순간적인 고전압과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계의 특수 소재라 불리는 질화갈륨 반도체입니다. 질화갈륨은 고전압과 고열을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여 강력한 신호를 멀리 쏘아보내야 하는 첨단 레이더나 통신 장비에 필수적입니다. LIG넥스원이 개발에 착수한 것이 바로 이 A사 레이더용 반도체와 고해상도 영상을 찍는 합성개구 레이더용 반도체입니다. 다음으로 우주 반도체입니다. 이곳은 환경이 더 가혹합니다. 우주 공간은 태양풍이나 초신성 폭발로 인해 발생한 고에너지 양성자, 중성자 같은 방사선 입자들이 빗발치는 곳입니다. 지상에서 쓰는 최신 3나노, 5나노급 초미세 반도체들은 이 방사선 입자를 단 하나만 맞아도 회로가 타버리거나 오작동을 일으켜 칩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장난 초소형 위성의 64%가 바로 이 반도체 오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방사선을 맞아도 견디는 내방사선 기술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에 나선 위성용 트랜시버 칩이 바로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적외도 위성 통신망에서 지상과 데이터를 끊김없이 주고받기 위한 필수 소자죠. 정리하자면 국방 반도체와 우주 반도체는 모두 극강의 신뢰성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쏘아 올린 위성이나 전장의 무기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AS 기사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국방용은 고출력과 고열을 견디는데 우주용은 쏟아지는 방사선을 견디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매섭습니다.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우주와 유사한 방사선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방사선 반도체는 만드는 것이 오할이라면 평가하는 것도 오할이라고 말할 정도로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든 칩이 실제 우주 궤도에서 2년 이상 고장 없이 작동해야만 비로소 스페이스 헤리티지, 즉 우주 검증 이력을 확보하게 되고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단연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안에 들어간 미국산 부품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ITAR 프리, 즉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한국형 무기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폴란드나 중동 등 세계 각국에 우리 무기를 제약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또한 유사시 해외 공급망이 차단되더라도 우리 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보 주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미국은 국방 반도체에만 3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고 일본도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연구단이 출범하여 7종의 핵심 반도체 개발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현장의 연구원들은 반도체 개발부터 검증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국방과 우주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98.9%에 달하는 해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의 이번 개발 착수는 단순한 기술 국산화를 넘어 우리 안보와 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번 도전이 결실을 본다면 대한민국은 상업용 반도체 강국을 넘어 진정한 국방 우주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